얼마 전 60대 환자 한 분이 사타구니를 짚으며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처음엔 무릎이 아프다고 하셨죠. 그래서 1년 동안 무릎만 치료받으셨답니다. 그런데 진짜 범인은 무릎이 아니었습니다. 엉뚱하게도 사타구니 깊은 곳에 고관절이었습니다. 이런 분들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뵙습니다. 엉덩이가 쑤셔서 허리를 치료하고 사타구니가 아픈데 무릎만 들여다보고 원인은 엉뚱한 곳에 있는데 계속 다른 곳만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혹시 지금 이야기가 내 이야기와 같으십니까? 골반과 고관절 통증은요, 병을 못 고치는 게 아니라 위치를 못 찾아서 헤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힘든 마취통증학과 원장 박종환입니다. 저의 치료실에서 엉덩이가 아픈데 왜 허리를 보냐? 사타구니가 아픈데 왜 무릎을 찍냐?는 말을 하루에 몇 번씩 듣습니다. 그만큼 골반, 고관절은 아픈 위치와 진짜 원인이 따로 노는 부위입니다. 오늘은 이 위치 찾기부터 시작해서 고관절 자체에서 오는 병 3가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위험 신호, 그리고 디스크로 착각하는 천장관절과 운동, 시술의 순서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병원에 가시기 전에 이미 절반은 답을 갖고 가시게 됩니다. 가장 먼저 통증 위치로 크게 나눕니다. 이거 하나가 절반입니다. 첫째, 사타구니, 즉 다리 앞쪽 접히는 부분이 아프다. 그러면 고관절 그 자체를 의심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관절은 엉덩이 아니냐고 하시는데 고관절은 의외로 몸의 앞쪽 사타구니 깊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고관절병은 엉덩이가 아니라 사타구니가 아픕니다. 둘째, 엉치, 즉 골반 뒤쪽 가운데가 아프다. 그러면 천장관절을 의심합니다. 셋째, 허리부터 엉덩이를 지나 다리까지 쭉 타고 내려가는 저림이다. 그러면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입니다. 참고로 엉덩이 뒷 근육이 콕콕 쑤시는 이상근 증후군은 제가 5편과 10편에서 따로 자세히 다뤘으니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사타구니의 고관절 그리고 엉치의 천장관절 이 두 블루오션을 집중적으로 봐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헷갈리는 함정 하나를 짚겠습니다. 고관절이 고장났는데 정작 환자분은 무릎이 아프다고 오십니다. 실제로 무릎은 멀쩡한데 무릎만 계속 치료받다가 알고 보니 범인이 고관절이었던 경우가 흔합니다. 이유는 신경입니다. 고관절을 담당하는 신경이 사타구니와 허벅지 앞쪽 그리고 무릎 안쪽까지 함께 담당합니다. 그래서 고관절의 통증 신호가 무릎으로 잘못 배달되는 겁니다. 이걸 연관통이라고 합니다. 비유하자면 아파트 1층 배관이 막혔는데 3층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습니다. 새는 곳만 닦아서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 무릎이 아픈데 무릎 검사가 자꾸 깨끗하게 나온다면 한 번쯤 고관절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이제 고관절 자체의 병 3가지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가장 흔한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고관절은 허벅지 뼈 머리가 골반의 둥근 소켓에 쏙 들어간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절구관절입니다. 이 관절을 감싼 연골이 닳으면 뼈와 뼈 사이가 좁아지면서 사타구니가 아프고 다리를 벌리기가 힘들어집니다. 신호는 분명합니다. 양반 다리가 안 되고 신발이나 양말을 신을 때 사타구니가 콕 막힙니다. 걷기 시작할 때 뻐근하다가 좀 풀리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가는 건 결국 운동입니다. 무작정 참거나 무작정 수술이 아니라 고관절 주변 근육을 키워 관절 부담을 덜어주는 게 핵심입니다. 실제로 무작위 연구 8편을 모은 분석에서 운동치료는 고관절, 관절염의 통증과 기능을 의미 있게 개선했고 그 효과가 6개월에서 9개월까지 유지됐습니다. 물론 마법은 아닙니다. 효과는 큰 한방이 아니라 꾸준한 누적입니다. 그래서 약이나 주사보다 먼저 그리고 함께 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비교적 젊은 분들 30, 40대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대퇴비 구충돌 증후군입니다. 이름이 어렵죠?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허벅지뼈 머리와 목 부분 또는 골반 소켓, 가장자리의 모양이
살짝 울퉁불퉁하게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엔 괜찮다가 다리가 깊게 굽혀지거나 쪼그려 앉을 때 이 뼈끼리 딱 부딪힙니다. 그 사이에 낀 연골이 끼이고 찢어지면서 사타구니가 찝히듯이 아픕니다.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차에서 내릴 때 사타구니가 꼭 막히는 느낌, 이게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 깊은 스쿼트나 과도한 다리 찢기를 자주 하시는 분이라면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건 무작정 더 굽히고 더 늘리는 운동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부딪히는 각도를 피하고 관절을 안정시키는 속근육부터 키워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위험 신호입니다.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입니다. 말 그대로 허벅지뼈 머리로 가는 피가 막혀 뼈가 서서히 죽어가는 병입니다. 죽은 뼈는 결국 푹 주저앉습니다. 무서운 건 초기엔 그냥 사타구니가 좀 아픈 정도라 관절염이나 근육통으로 넘어가기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과도한 음주, 그리고 고용량 스테로이드 사용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술과 스테로이드는 골수의 지방을 늘리고 만성염증과 혈관 손상을 일으켜 뼈로 가는 피를 막습니다. 그러니 평소 술을 많이 드시거나 스테로이드를 오래 쓰신 분이 사타구니 통증이 점점 심해진다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병은 일찍 발견할수록 관절을 살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주저앉는 다음엔 늦습니다. 겁을 들이려는 게 아닙니다. 일찍 알면 충분히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는 어르신들께 정말 중요한 고관절 골절입니다. 뼈 좀 부러지는 게 뭐가 큰일이야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어르신이 화장실 가다 살짝 넘어진 것만으로 고관절이 부러지고 그 순간부터 걷지 못합니다. 그리고 누워있는 동안 근육이 빠지고 폐렴 같은 합병증이 따라옵니다. 실제로 3,200여 명 추적 연구한 결과 고관절 골절을 당한 어르신의 1년 안 사망률이 26%에 달했습니다. 넷 중 한 명입니다. 이게 바로 고관절 골절이 인생의 마지막 골절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폐경 이후 여성, 그리고 노년기에는 골다공증 검사와 치료로, 그리고 낙상 예방이 통증 관리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이제 뒤쪽 엉치로 갑시다. 디스크인 줄 알았는데 디스크가 아닌 병, 천장관절 증후군입니다. 천장관절은 골반 뒤쪽에서 척추 끝에 청골과 양옆 장골이 만나는 관절입니다. 우리 상체 무게를 다리로 전달하는 길목이죠. 출산, 외상, 골프나 무리한 비틀기로 이 관절 주변 인대가 상하면 엉치와 엉덩이, 다리까지 아파 영락없이 디스크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흔하냐면 허리 통증으로 오는 분의 15에서 30%가 사실은 이 천장관절 문제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구별 포인트가 있습니다. 디스크는 보통 앉아있으면 편한데 천장관절은 아침에 일어날 때 아프고 움직이면 오히려 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같은 연구에서 진단은 결국 그 관절에 직접 마취 주사를 놓아 통증이 사라지는 게 가장 확실하고, 치료는 운동과 주사를 함께 가는 다학제적 접근을 권합니다. 그럼 천장관절인지 집에서 살짝 가늠해 볼까요? 패트릭 검사라는 방법입니다. 먼저 바닥에 편하게 눕습니다. 한쪽 다리를 사자 모양으로 반대쪽 무릎 위에 발목을 올립니다. 그 상태에서 올린 쪽 무릎을 바닥 쪽으로 천천히 눌러봅니다. 이때 엉치나 골반 뒤쪽이 콕 아프다면 천장관절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참고용 자가 점검입니다. 통증이 심하거나 자꾸 반복된다면 반드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가 진단은 병원 가는 길을 줄여주는 지도일 뿐 목적지를 대신해 주진 않으니까요. 이제 운동 이야기입니다. 골반, 고관절은 운동 하나로 약도 되고 독도 됩니다. 먼저 독이 되는 것부터. 고관절 충돌이나 관절염이 있는데 너무 깊은 스쿼트나 과도한 다리 찢기, 오래 앉는 양만다리,
이건 부딪히는 각도를 자꾸 만들어 연골을 갉아먹습니다. 유튜브에서 시원하다고 따라하는 과한 스트레칭이 어떤 관절엔 오히려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반대로 약이 되는 건 관절을 안정시키는 속근육과 엉덩이 근육 강화입니다. 누워서 다리를 천천히 벌렸다가 모으기, 옆으로 누워서 다리 들기처럼 충격 없는 근력 운동이 좋습니다.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운동하고 난 다음 날 통증이 더하지 않을 것. 더하면 그건 내 관절에 과한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운동은 큰 한방이 아니라 꾸준한 누적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운동과 생활 교정으로도 통증이 너무 심해 일상이 무너질 때 그때 시술을 고려합니다. 마취통증의학과의 영역이죠. 여기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천장관절이 문제면 천장관절 주사, 고관절 자체가 문제면 영상을 보며 고관절 안에 정확히 주사를 놓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신경차단이나 신경성형술로 올라갑니다. 다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사는 만병통치가 아닙니다. 5만 7천 명 규모의 대규모 연구들을 모은 분석에서 관절각 내 주사의 효과는 대체로 단기간에 그쳤고 그 크기도 생각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사를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주사는 잠시 불을 꺼주는 소화기고 진짜 집을 고치는 건 운동과 생활습관이라고요. 통증이 심해질 땐 주사로 급한 불을 끄고 그 사이 운동으로 근본을 다지는 것. 이 단계적 접근이 가장 현명합니다. 오늘 내용을 딱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타구니가 아프면 고관절, 엉치가 아프면 천장관절, 아픈 위치가 절반의 답입니다. 둘째, 과음이나 스트레스 뒤에 사타구니 통증은 괴사를, 어르신의 가벼운 넘어짐은 골절을 의심하세요. 이 2가지는 빨리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셋째, 고관절 골반 통증의 근본 치료는 결국 운동이고 주사는 급한 불을 끄는 보조라는 것.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더는 엉뚱한 곳을 헤매지 않으실 겁니다. 원인을 못 찾아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며 많이 지치고 답답하셨을 겁니다. 그 마음 제가 진료실에서 매일 봅니다. 위치만 제대로 찾으면 분명 길은 있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제가 곁에서 돕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엉뚱한 치료로 고생하지 않고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골반 고관절 편에서는 오늘 잠깐 짚었던 대퇴비구 충돌과 발음성 고관절, 즉 뚝뚝 소리 나는 고관절을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그때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